어느 대기업 임직원 은퇴자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쉬는 시간에 한 분이 내게 커피를 권하면서 아내와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아파트 뒷산에 있는 약수터에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한 3일쯤 같이 다녔는데 나흘째 되는 날 아내가 자기 혼자 갈 테니 오지 말라 라고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물어도 그냥 됐어 라고만 얘기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빴답니다. 그러면서 요즘 아내의 비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 왜 그렇게 짜증내는지 모르겠다 라고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약수터에 가서 뭐 하셨어요? 뭐 하긴요. 가서 약수 한잔하고 아내가 물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담배 한 대 피웠죠. 그리고 아내가 약수를 다 받았다기에 그럼 집에 가자 라고 했죠. 그러면 오가며 또 무슨 말씀을 나눴나 하고 제가 물었더니 아니 뭐 딱히 할 얘기가 있나요? 아내는 아이들 이야기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죠. 좀 지나니까 아내가 별말 안 하던데요. 아니 그러면 아내가 왜 마음이 바뀌어서 혼자 약수터에 가겠다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내가 원한 건 사실 약수가 아니라 남편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현역 시절엔 늘 바쁜 남편 탓에 부부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을 겁니다. 고작해야 자녀 얘기나 꼭 필요한 집안일을 의논하는 정도였겠죠. 그러니 아내로서는 이제 은퇴해서 시간도 넉넉해졌으니 남편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인 교감을 느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약수터 같이 가자고 한 것은 공감받고 싶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느낌과 느낌을 주고받는 공감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약수터 가자면 물 들어가는 걸로만 압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공감이라고 착각하죠. 내가 여기까지 설명하자 그분은 멋쩍게 웃으시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사모님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간혹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런 등의 그런 반응을 좀 보여주면서 또 약수에 갔으면 직원도 같이 좀 산책하고 그동안 고마웠다. 당신이 이렇게 뒤에서 잘 보살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정말 고맙다. 내가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감정을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조금씩 해보면 훈련이 됩니다. 절대 사모님이 혹시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으시면 도대체 날들어 어쩌란 말이야?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먼저 물으시고 남편이 공감을 하고 있구나. 내 얘기를 깊이 들어주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년 여성의 좌절과 홀로서기의 저자 릴리언 루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에겐 친밀감이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면 남성에게는 같은 방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남자들은 집에 일찍 들어가서 밥 같이 먹고 TV 같이 보고 같이 잠을 자면 나는 매우 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다르죠. 남편과 교감하지 않는 시간, 그 공간은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실제로 은퇴자 가정이나 해외 이민자 가정에서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부부가 늘
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이랍니다. 교감 없이 한 공간에, 그것도 오랜 시간 함께 있는다는 건 아내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죠. 반면 남편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시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과 있으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하죠. 바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남편, 그러나 정서 공감이 없는 그런 공간. 정말 아내로서는 매우 힘든 공간이자 힘든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내가 원하는 것은 따뜻한 관계, 정서적인 친밀감이 흐르는 가정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감정과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일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다가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TV부터 끄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든지, 여보, 내가 지금 중요한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별말 하지 않아도 남편의 이런 태도에서 아내는 공감받는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안아주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보통 남편들이 이 숙제를 매우 힘들어하죠. 평소 하지 않는 행동을 하려니 어색하고 쑥스러운 것도 있지만 아내의 반응 때문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공감을 받아보지 못한 아내들은 당신 무슨 사고 쳤어? 돈 필요해? 왜 이래? 어디 아파? 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아내가 원하는 것은 공감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느낌을 같이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런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당신 생각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공감이 매우 생소하고 힘든 것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공감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당신 참 괜찮은 남자예요. 당신 이런 얘기하기 참 힘들었을 텐데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공감 능력이 상대방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는 마음을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은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강한 힘을 부여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공감하면 거기가 어디든 무엇을 하든 천국입니다. 그러나 서로 공감하지 못하면 거기가 어디든 무엇을 하든 지옥입니다.